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딩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저의 간단 시청 후기인데 여기에선 스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포영화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공포영화를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기리고는 어떻게 보게 됐냐? 이게 4월 24일에 오픈을 했는데 계속 시청 1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서움보다 궁금증이 더 커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부작만 보려고 그랬어요. 한 40분짜리인데 한 30분 투자했다가 5시간 뺏긴 느낌? 이게 쭉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나눠서 봤지만 그냥 아예 하루 만에 정주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물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빠른 전개 그리고 아주 몰입도 있는 연출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드라마고요. 이 단짝 친구들 5명이 등장해서 이끌어나가는 이야기인데 되게 파릇파릇한 뉴 페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 5명 친구들 중에 딱 한 분만 알고 있었어요. 그 구구단 출신의 강민아님. 그 강민아 배우분이 연기하는 나리만 알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셨는데 필모를 보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단역이나 조연급으로 많이 나오셨던 탄탄한 배우진이더라고요. 어쩐지 연기를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처음 연기한 분들이 아예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공포, 오컬트, 호러 연기를 진짜 다들 잘 해내시거든요. 그런 게 그 연출부나 같이 촬영을 진행해준 스태프분들이나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배우분들이 정말 몰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촬영 환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 평균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몰입이 잘 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쫄보라서 귀신이 나올 때마다 엄청 무서웠는데 무서운 거 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무서우실 수도 있는 정도? 저는 이 영화를 하이틴 곡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곡성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파헤쳐 볼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계속 보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뭘 믿어야 되고 뭘 안 믿어야 되고 그런 게 계속 헷갈리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이 하이틴 곡성인 기리고 시리즈에서도 얘를 믿어야 될지 얘가 지금 귀신에 씌인 상태인 건지 아니면 진짜 얘인지 그거를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중도 있게 그거를 파헤쳐 가면서 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단짝 친구 5명이 나온다 했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인데 되게 옛날부터 같이 친구들이었어요. 육상부 멀리뛰기 선수인 세아랑 건우, 그리고 컴퓨터 잘하는 하준이, 그리고 아이돌급으로 예쁘고 부잣집 딸내미인 나리, 찐따 덕후 느낌의 마냥 해맑은 친구 형욱이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세아랑 건우는 비밀 연애 중이고 막 하준이는 세아 좋아하고 나리는 건우 좋아하고 형욱이는 그냥 마냥 신나고 그런 관계들이거든요. 근데 이 형욱이가 부모님이 성적에 되게 집착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중도 높이는 약까지 먹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성적이 잘 안 오르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앱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원을 빕니다. 수학 만점 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수학 만점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형욱이 입장에서도 신기한 거지.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비법인 것 마냥 막 얘기를 해줘요. 이 기리고라는 앱이 있는데 검색하면 안 나와. 링크를 통해서만 깔 수 있어. 내가 링크 보내줄게 하면서 쫙 뿌립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런 걸 믿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그냥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컨닝했다 해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냥 하하호호 얘기해요. 근데 형욱이는 진짜 컨닝도 안 했으니까 이게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친구들은 먼저 가는데 형욱이가 딱 핸드폰을 보니까 타이머가 생겼어요. 이상해.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쭉 서서히 줄어드는 타이머가 생겼는데 뭐지? 쿨타임인가?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근데 24시간이 지난 거의 한 2분 30초 남았을 때쯤 일이 벌어집니다. 형욱이가 지금 뒤부터 진짜 스포가 등장합니다. 시청에 주의하세요. 형욱이가 하게 됩니다. 또 그냥 아니에요. 너무 의문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목에 칼을 그어서 죽는데 너무 징그러웠어요. 19금이야 이거. 청소년 불가여서 진짜 청소년들은 안 봤으면 좋겠고 어른분들 그리고 잔인한 거 좀 보시는 분들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잔인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그 이외에 더 잔인한 장면들은 뭐 눈 찌르는 장면 정도? 그래서 막 잘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냥 괜찮을 거예요. 저 같은 쫄보한테는 되게 무서웠는데 어쨌든 그래서 형욱이가 죽으니까 세아가 막 놀라. 그리고 막 달려가서 건우 핸드폰도 확인해요. 딱 보니까 건우 핸드폰도 타이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형욱이가 그 어플 알려주고 그날 저녁에 세아랑 건우랑 치킨 먹다가 세아 훈련 취소됐으면 좋겠어요. 주말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소원을 쓸데리 없이 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건우도 타이머가 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세아는 기겁을 해. 우리 건우도 죽을까 봐.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거 타이머 멈출 수 있는 방법 바로 찾아보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뒤에서 나리가 야, 너 정신 차려. 친구 한 명 죽었다고 이게 어떻게 어플 때문에 죽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러면서 부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부정하는 모습이 약간 애매해요. 겁에 질렸어. 그냥 친구가 죽어서 겁에 질린 건가? 아니, 새벽에 나리도 소원을 빌었거든. 술김에 형욱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빈 거야. 근데 진짜 형욱이가 죽었죠. 이게 타이머 때문에 죽은 거기도 하고 소원 때문에 죽은 거기도 한 거야. anyway, 형욱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리는 본인도 이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그냥 느닷없이 그냥 막 부정해버려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세아는 일단 이 어플을 어떻게든 지워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이자. 나리 너도 올 거지? 하면서 4명을 세아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였는데 건우도 거의 죽을람 한 13시간 남았나? 그때쯤에 이상 증세가 시작되는 거지. 얘네가 자꾸 어플을 지우려고 하니까 좀 귀신이 빨리 나온 거야. 건우를 막 괴롭혀요. 이게 세아랑 하준이는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야, 건우야 정신 차려 이러는데 나리만 겁에 질려서 막 촬영을 해. 왜냐면 나리도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나리한테도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소원을 빌어서 그 기리고 어플에 자신의 모습이 저장된 사람들은 다 귀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건우가 이제 자해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서 119가 와서 아이들을 병원에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건우가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세아 기절했다 일어나고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세아가 어플 현상에 대해서 막 메모를 하면서 결론이 타이머가 다다르면 죽는다. 이 어플에 소원을 빌면 어떤 것이 보인다. 내가 그것을 봐야겠다. 건우도 살릴 겸. 그래서 소원을 빌어버려요. 진짜 상여자야. 세아 진짜 멋있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한번 잃은 경험이 있어요. 세아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이자 단짝친구인 건우가 죽는 걸 못 보겠는 거지. 왜냐면 이미 형욱이도 잃었으니까. 그래서 건우를 살리는 소원을 쓰고 건우의 타이머를 멈춥니다. 그래서 건우가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리의 타이머도 멈췄습니다. 아니, 나리는 소원을 아무도 안 빌었는데 왜 타이머가 멈췄지? 타이머가 토스가 되는 거야. 와우. 그게 너무 신박한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자기도 뭐 이게 좀 복잡한가 봐. 여러 명을 동시에 타이머를 돌릴 수 없나 봐. 서버가 되게 작은가 봐. 그래서 세아한테 이제 뉴 타이머가 넘어가니까 나리의 타이머도 멈췄단 말이죠. 근데 이게 포인트야. 타이머가 없어진 게 아니고 멈췄습니다. 귀신이 세아 당장 너부터 처리하고 나리, 건우 차례대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아가 타이머가 발동되자마자 하준이가 세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아가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딱 그 마침 하준이의 누나 무당 하영이가 전화를 합니다. 너네 지금 주구에 잘못 걸렸어. 너네 이거 빨리 굿해야 돼. 얼른 와. 누나 있는 대로. 그래서 하준이가 세아를 끌고 막 진짜 어디 오지로 갑니다. 기리고 앱에 대한 이상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귀신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행동적인 학생들일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나름의 대비를 합니다. 일단 건우는 세아의 소원 때문에 타이머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귀신이 본인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리한테 갑니다. 나리는 타이머를 귀신이 사실 이제 멈춘 거니까. 왜냐면 세아를 집중하기 위해서 귀신이 멈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가 이제 수동적으로 멈춘 나리는 귀신의 소나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리를 일단 본인의 덜미 마냥 쓰려고, 인형 마냥 쓰려고 붉은 실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리의 몸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리가 인간일 때도 계속 밑작업을 합니다. 세아가 건우만 살리고 나리를 죽일 것처럼 인간의 심리를 일단 이간질하는 거죠. 이게 악마들이 특성이 그렇대요. 그 인간의 그 강인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놔야 약간 침범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귀신이 안 들어오게. 어쨌든 그래서 나리는 이미 귀신의 침범이 됐는데 일단 세아랑 하준이는 그 누나 무당이 있는 데로 갔죠. 그래서 귀신이 깃든 세아 몸을 퇴마시키기 위해서는 문 3개를 지나야 된다고 해. 그래가지고 구슬하고 세아의 그 정신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전손이가 가면을 쓰고 들어. 귀신이 전손이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아의 의식에 가면을 쓴 무당 하영이 아까 햇살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울이 적극적으로 옆에 조수 겸 많이 도와줘요. 거의 둘은 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을 3개를 지나야 되는데 그 3개를 넘어가는 그 과정이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형욱이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귀신이 반복해서 세아한테 보여주면서 계속 세아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형욱이가 죽을 때랑 귀신이 그걸 흉내낼 때랑 다른 점이 있었어. 형욱이가 웃는 거야.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아가 딱 알아채고 너는 가짜야. 형욱이가 아니야. 하면서 문을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 하나 통과했죠. 그리고 세아의 트라우마인 부모님의 차 사고, 죽음에 관련해서 세아를 계속 감정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진짜 악질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세아가 울음을 참고 참아서 문을 나왔어. 근데 현실로 돌아왔거든요. 현실로 돌아왔는데 이상해. 언니는 안 보여. 언니는 안 보이고 그 방울이랑 하준이만 괜찮냐고 막 그래. 근데 이상한 거야. 애매한 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그때 진짠 줄 알았거든요. 세아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햇살의 목소리와 눈앞에서 보이는 방울이의 목소리가 막 계속 세아를 힘들게 하면서 결국에 세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그 미션 실패했어. 귀신한테 들킨 거야. 얘네가 어디 있는지를. 어느 무당이 얘를 도와주는지를. 그래서 귀신이 무당을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 퇴마가 실패했어요. 쉬운 길은 실패했어. 어려운 길로 가야 돼. 그 귀신과 우리 세아랑 이런 아이들을 연결하는 매흉이라는 붉은 폰을 찾아야 되는데 폰이 2개가 있습니다. 도혜령의 폰, 권시원의 폰. 그래서 여차해서 도혜령의 폰을 찾았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여차해서 권시원의 폰을 부시니까 이 길이 해결이 됐다. 라는 게 이제 기리고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폰을 없애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뭐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귀신의 시인 나리가 세아를 계속 공격을 하고 세아를 힘들게 하고 조금은 세아가 좀 망설이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공포를 계속 넣어가면서 빠르게 잘 진행이 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리고 어플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한편으로 아예 쭉 나오는데 그 스토리도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도혜령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잔인하게 할 정도로 힘든 일을 겪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되게 센서티브한 그 청소년기에 내가 제일 사랑했던 친구와 내가 너무 좋아했던 짝사랑 남자애가 나를 그렇게 전교생에게 망신을 줬다? 이거 너무 죽고 싶지. 죽고 싶은데 자기는 그 타고난 힘이 있잖아. 그리고 그 억울함이 있잖아. 억울함으로 권시원과 좋아했던 남자애 그 친구를 다 없애버리고 싶어 했고 그 소원을 결국에 빌었죠. 어플이 어떻게 그렇게 주술이 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혜령의 억울한 죽음과 권시원의 그 악함의 콜라보 어플에 저주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계속 하늘로 못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거지. 저는 특히나 이제 전소니가 연기한 그 무당 역할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당은 되게 막 오방기 들고 있고 막 시끄럽게 방울 흔들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햇살 무당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되게 하얗고 단정하고 소박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백사가 등장을 하는데 한국 무속에서 뱀, 특히나 하얀 뱀은 엄청난 영물이고 영적인 힘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다쳤을 때 금방 낫게 해주는 힘이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고 노재원, 방울 역할을 소화한 노재원 배우 너무 역할을 잘 소화해냈고 방울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재원 그 자체였어요.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너무 매력적인 매형 캐릭터였습니다. 그나마 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전소니 배우의 무당 포스가 좀 부족했다. 분명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역할인 건데 좀 너무 마르셔서 비리비리한 느낌이 있어갖고 연기력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재밌었다. 뭐 이것저것 개연성, 현실성 이런 걸 다 따지기에는 워낙에 판타지적인 시리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 태아랑 건호가 초반에 연애하는 게 너무 설레는 거지. 막 아랫집 윗집 살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뽀뽀하고 그러는 게 그런 서사도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그 하나하나 캐릭터가 다 특징이 살아있어요. 얘는 코딩을 잘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얘는 육상 선수야.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하고 얘는 얘를 사랑하니까 얘한테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리는 질투심도 많고 악하고 그런 게 인간일 때도 악하고 형욱이는 그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호기심 많은 되게 작은 역할로 나온 형욱이의 친구마저도 특색 있는 캐릭터로 느껴질 만큼 모든 인물들이 중요 인물이었다.
의미 없는 인물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깔끔하게 이 등장인물로만 이야기를 꾸려나간 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작품을 볼 때 이야기를 낭비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주요 인물들이 특색이 없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면 이야기가 항상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캐릭터가 잘 살아있어서 이 드라마가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장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배우들 개런티도 많이 높지 않았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넷플릭스 자본이 느껴지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런 자본이 없이도 이렇게 멋진 수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역시 만듦새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거의 대부분의 풀스토리를 이미 스포를 한 것 같지만 간략하게 설명한 그 폰을 찾아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도 되게 흥미진진한 장면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기리고 정주행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리고 어플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절대 소원 빌지 마세요. 큰일 나. 이 타임어터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하고 재밌는 공포 호러 영화 찾으신다면 강추합니다. 그리고 막 순간순간 연기로만 소름 돋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분장 이런 거 없이도 건우가 절벽에 떨어졌을 때 그 새하의 눈빛 연기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시청하시길 바라고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